이번 시간부터 챕터 2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확률 분포인데요. 확률과 분포, 따라서 확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최종 목표는 분포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경우의 수에 의한 확률을 이용하여 세상에 일어날 가능성을 정리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의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의 수를 이용하는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률 중에는 조건부 확률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사건의 독립과 베이즈 정리 연결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단어 중에는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분포로는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항분포의 배경인 이산 확률 분포, 연속 분포의 정규 분포의 배경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함께 구분을 해보고요. 이산확률 분포에는 이항 분포 외에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초기하 분포, 포화송 분포까지, 연속 분포에는 정규 분포 외에 균등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F 분포, 카이 제곱 분포까지. 특히 최근에는 T 분포, F 분포, 카이 제곱 분포 등에 대한 질문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포와 결이 다른 표본 분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표본 분포라고도 부르고 표집 분포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표본 평균, 표본 비율의 분포를 공부하면서 중심극한 정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원을 바르게 이해한다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첫 번째로 확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건과 경우의 수는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건, 경우의 수, 이 중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빈출인데요.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확률 P예요.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사위를 던져보니 1, 2, 3, 4, 5, 6, 6가지의 경우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2, 4, 6 짝수는 3가지이고 그 결과 확률 P는 6분의 3, 즉 2분의 1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계산할 수 있는 이미 배운 확률인데요. 그 배경 하에 마지막에 확률을 계산합니다 라는 상황을 전제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짝수가 나왔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주사위를 던집니다 라는 건 시행이에요. 오른쪽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 짝수가 나오는 건 내가 기다리는 사건이에요. 사건 A, B. 따라서 확률은 얼마예요를 계산하기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바라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연구자가 집중하고 싶은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1번입니다. 먼저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시행의 결과이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시행은 무엇이고 표본 공간은 무엇이죠? 앞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겠어요? 와 같이 트라이얼 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또는 실험을 한다. 이와 같이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 상황처럼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때 우연에 의하여, 가능성에 의하여,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즉 우연히 반복을 했더니
그 반복 안에는 규칙이 보이더라. 그 규칙이 확률이야. 이제 이러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의 결과들, 표본들이 보이겠죠. 이 표본들을 모두 모은 공간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왼쪽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죠. 이 하나하나를 모두 모은 공간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 있어야 테두리가 잡히고 그 테두리가 잡혀야 그 안에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어떠한 비율로 일어나지? 하는 일어날 가능성을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행과 표본 공간을 이해하셨고 그중에 시행의 결과로 사건이란 무엇인지 아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났어 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어 또는 그 반대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와 같은 세상의 일들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을 정의하게 된 겁니다. 합사건은 또는을 기준으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은 그리고를 기준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배반사건은 곱사건이 아닌 사건, 여사건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 중에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항상 이러한 사건들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꾸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때 표본 공간이 집합입니다. 따라서 집합으로 표현해 놓고 나니까 합사건 A와 B 모두 일어날 거예요. 곱사건 A와 B 공통으로 일어날 거예요. 배반사건 공통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여사건 A 사건이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건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 안에는 일어나는 개수가 있어요. 앞서 몇 개가 일어났죠? 6번 일어났어요. 사건은 3번 일어났어요. 따라서 그 사건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6번 중에 3번 일어났으니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라고 답을 했죠. 이처럼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개수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개수에 많이 활용되는 법칙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할 때 앞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 어떤 거예요? 배반 사건이에요. 이 배반 사건의 경우에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모두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처럼 A와 B 모두를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경우가 더한 결과다. M 더하기 N이다. 합의 법칙은 배반 사건 하에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합한 거야 라는 해석이고요.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잇따라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 바로 위에 곱사건이라는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어날 경우의 수는 m가지 이후 n가지를 곱하면 돼.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곱의 법칙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3가지, 2가지 중에 한 가지씩 선택해라. 이런 상황에서 3가지 A를 선택하면 2가지 알파, 베타 중에 하나, B를 선택하면 알파, 베타 중에 하나, C를 선택하면 알파, 베타 중에 하나.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3가지 곱하기 2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순열이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와 2가지 동시에라는 단어도 있고 너가 A를 선택하면 이후 알파, 베타 중에 잇따라 선택할 수 있어? 연달아 선택할 수 있어. 따라서 동시에라는 단어는 시간의 동시성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3가지 선택 중에 2가지 선택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의 사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배경이 있어요. 독립 사건 조금 더 이후에 공부할 부분인데 독립 사건의 확률을 공부하면서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이 계산 배경에는 방금 저와 같이 했던 고배 법칙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후에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하거나 곱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합의 법칙은 배반 사건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곱의 법칙은 독립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왼쪽에 합의 법칙, 배반 사건, 곱의 법칙, 독립 사건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사건의 활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경우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어렵게 하겠다, 해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단어가 중복조합일 겁니다. 중복조합, 빈출, 그리고 어렵다, 체크. 오른쪽에 중복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플러스를 준비했으니 함께 읽어보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열입니다. 퍼뮤테이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순서를 고려하여 라는 단어가 배경하에 있는 거죠. 이때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단어의 다른 해석은 순서가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을 이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1이 있고 2, 3, 3, 2, 2가 있고 1, 3, 3, 1, 3이 있고 1, 2, 2, 1 이렇게 만들겠죠? 그 결과 123, 312 등 완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순서를 고려해서 일렬로 나열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첫 번째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케이스는 그 외에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 그래서 동시에 곱의 법칙이 작용하여 6가지가 보이나요? 이 6가지를 3개 중에서 3개를 모두 선택하여 나열했어요. 3P3, 다른 단어로 3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그런 해석들이죠. 2번 보겠습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를 npr로 표기하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개수가 n개, 두 번째는 하나 뺀 n-1개 이렇게 해서 r번째에는 r-1개를 뺀 n-r 플러스 1개 그리고 곱의 법칙에 의해서 모두 곱하면 순열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죠. n부터 1까지 모두 곱하는 건데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pr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분자에 n-r 팩토리얼만큼 곱해져 있고 분모에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 결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된다. 예를 들어서 5, p, 2예요.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5개, 두 번째 4개, 즉 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2를 제외했다. 즉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나는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고 또 0개 중에서 0개를 뽑았어. 좀 해석은 이상하지만 그러면 0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 1입니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와서 n, p, 0은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n 팩토리얼을 n-0 전체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그 결과 1이죠. 1 또한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왼쪽의 식은 n 팩토리얼을 n-n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즉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 결과 좌변의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과 우변의 n 팩토리얼이 같아서 결국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유도해 놓은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이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도록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순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순열에 중복이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중복 순열이 되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 앞서 1, 2, 3을 나열하는 순열 문제에서 중복을 허락하게 되면 첫 번째 1이 오면 두 번째에 1, 2, 3, 세 번째에도 1, 2, 3 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1, 1부터 3, 3, 3까지 총 첫 번째 자리 3가지, 두 번째 자리 3가지, 세 번째 자리 3가지, 3의 세제곱까지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표현한 기호가 3, 파이 3. 왼쪽에 보겠습니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도 n, 두 번째 자리에도 n가지, r번째 자리에도 n가지니까 n의 r제곱 가지가 생긴다. 방금 저와 함께 풀었던 이 문제를 이해해 보시면 중복 순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순열에서 순서를 제거하면 조합이 되나요? 컨비네이션.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열한 모든 경우는 순서가 제거가 되는 순간 모두 1, 2, 3을 한 번에 뽑은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첫 번째 자리에 1을 뽑으면 두 번째 자리에 2, 3, 첫 번째 자리에 2를 뽑으면 1, 3, 첫 번째 3을 뽑으면 1, 2. 순열은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이 되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1, 2와 2일은 1, 2를 뽑았다. 1, 3과 3일은 1, 3을 뽑았다. 2, 3과 3, 2도 2, 3을 뽑았다. 이렇게 3가지 경우로 축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합의 수로는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3C2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왼쪽에 NCR 기호는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택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기호고요. 그 결과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오른쪽 보세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순열에서는 같은 r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r 팩토리얼만큼씩 중복되어 있으므로 순열의 수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조합의 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 2, 2, 1, 1, 3, 3, 1 묶어서 하나씩으로 본다면 6개가 3개가 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r개를 나열해 놓으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 되죠. 따라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결과죠.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순열과 조합이 서로 관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의 목표는 NCR이에요. 따라서 NPR의 식으로부터 NCR을 유도한 결과 NPR이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그 결과에서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식이지만 3개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개를 뽑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순열인 3 곱하기 2를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때 2 팩토리얼이란 r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r개만큼씩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건데 그 결과 3을 1로 나눈 경우인 3C1과도 같죠? 왼쪽에 보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NCR은 NCn-R과 같다. 조합을 공부하다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 이러한 단어를 보시게 돼요. 아래에다가 삼각형 하나만 그려볼게요.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후에 있는 숫자들도 저는 나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1, 2, 1, 1, 3, 3, 1이 나열되어서 삼각형을 이루는 이 모양,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 나는 A와 B를 이용해서 세 개의 문자를 만들 거야. 이때 A가 두 개이고 B가 하나인 케이스는 세 가지야. 즉 3C2는 3 곱하기 2를 2 팩토리얼로 나눈 3이지.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과 3을 더하면 6, 3과 1을 더하면 4, 6과 4를 더하면 10.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대로 분해해 보면 NCR은 이전의 수 n-1CR에 n-1C R-1을 더한 거야. 이렇게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수를 다시 한번 옮겨오면 앞에 3개는 뒤에 3개, 앞에 4개는 뒤에 4개, 앞에 있는 수는 저 짝꿍이 있어. 이런 해석이에요. 또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요 라는 말은 n개 중에서 그 제외한 n-r개를 선택해요 라는 경우랑 같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NCN은 1이고요. NCR은 0이다. 앞서 NPN, NP0과 같은 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기호 하나만 갑시다. 여러분들 이 기호 보세요. 이 기호 보이세요 지금? 이게 뭐지? NCR에 대한 다른 해석의 기호예요. 어떻게 읽어요? 읽을 때는 N, choose, R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즉 choose는 선택한다 라는 뜻이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N choose R. 만약에 120 이렇게 보이면 행렬인가?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보지 마시고 100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0개를 선택한대.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호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복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인데요. 중복 조합은 그대로 계산을 못하고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H3 그러면 10에 3을 더해서 1을 뺀 C3 이렇게요. 그래서 6C3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14H10 그러면 10, 14 더하기 10 빼기 1C 10, 23C 10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중복 조합 NHR을 마지막에 이렇게 조합으로 바꾸는 것인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순서는 없고요. 알게만 줘요. 그 알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해 봐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 세 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골라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과만 모두 4개를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만 모두 4개를 고를 수 있어요. 그 외에 더 많은 조합들이 있겠죠. 이 조합을 한 번에 표현하려면 순서가 없으니까 사과, 배, 감을 나열한다 라고 전제를 깔고 그들을 구별하는 막대기 같은 거를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를 모두 사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막대기를 가장 오른쪽에 2개 다 놓은 거예요. 감을 사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가장 왼쪽에 막대기 2개를 놓은 거예요. 그 결과 막대기를 기준으로 앞에 하나, 중간에 2개, 끝에 하나다. 그러면 사과 하나, 배 2개, 감 하나구나.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6개의 자리 중에 막대기를 어디에 놓느냐? 이러한 해석이 되는 거죠. 즉 6개의 자리 중 막대기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 중복 없이요. 순서 없이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4개와 막대기 자리 2개의 전체 6가지 중에서 막대기 자리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3이 2가 된 거고요. 4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 2개를 선택했다? 이거는 뭐지? 조합의 또 다른 해석은 4 더하기 2C 4죠? 전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랑 같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 3은 2가 되는 거고요. 4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4를 마지막에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왼쪽에 있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깊게 생각해 봐 주시고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사과 10개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 준다. 이때 n 추즈 r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야. 다시 말하면 NCR이야 라는 글이죠. 문제를 보니까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 먹을 학생이 5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 5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즉, 한 아이가 모두 10개의 사과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마지막 FI가 10개의 사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 5명의 어린이가 중복하여 10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10개와 칸막이 4개 그리고 10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이때 14C 10보다는 14C 4, 즉 10개를 선택할래, 나머지 4개를 선택할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답은 14C 10입니다. 14C 10은 3번 14 추즈 10, 또 14 추즈 4라고 써도 괜찮아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서로 구별되지 않는 사과 10개를 서로 구별되는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방법에 중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중복 조합 따라서 OH10 결과 14 추즈 10이다. 계산하니까 1001가지가 나옵니다. 주어진 문제가 중복 조합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고 중복 조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연습 꼭 해주시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